지금 조선 3사가요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조선 3사에 대한 자금 투입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주 대규모입니다. 희망퇴직을 지금 이 본사뿐만 아니라 이 하청업체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대량 이런 인력 감축으로 지금 노사 갈등이 서서히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 김종인, 정진석 등 여야 정당의 대표들은 일제히 어제 봉화마을 가는 길에 이 대우조선에 이렇게 찾아갔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찾아갔는데요. 김종인 대표는 노조 간담회에서 근로자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오다가 구조조정을 당하는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처럼 10,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갱년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도 거론했다고 합니다.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 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소유주에게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데요. 김종인 대표는 전날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주식 지분을 소각하는 방식 등으로 먼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자신들이 관리하는 업체에 무작정 자금을 공급했고 정부가 계속 출자해 적자를 메꾸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이런 방식이 영원히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노조를 만나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당이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대우조선은 안 갔지만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기업가들을 만나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되고 구조조정은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서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성식 정책위원장이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속히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조선사의 수주 절벽, 즉 일감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정부가 배를 주문하자는 주장도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선박을 발주해서 조선업이 화랑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 경영진이나 또 이 사태에 관련해서 뜯어먹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먹은 것을 토해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하청 실직자는 1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업체 직원 수가 4월 말 기준 29,000명으로 2014년 말 35,500명에서 6,5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줄은 숫자의 4배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이 줄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항상 이 고래싸움에 새우가 등 터진다고 대형 노조를 끼고 있는 정규직들은 나중에 닥치고요. 한마디로 이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직원들은 같은 일을 해도 월급도 훨씬 작으면서 잘릴 때는 제일 먼저 잘립니다.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2차 하청인 물량팀 직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년 4개월 만에 현대중공업에서만 10,000명이 잘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팀이라는 것은 1차 합청업체인 사내협력사가 고용하는 프리랜서 개념의 외주 인원인데요. 일감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이 팀부터 자른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하청 중에서 해양 플랜트 부분 하청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이 제일 커서 이쪽의 직원들이 제일 많이 잘린대요. 자, 지난 11월 이후 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의 수주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추가 수주가 없을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이 분야 하청 직원은 10,000명 이상 추가로 더 집에 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는 올해 들어 20개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요. 전체 협력사 205곳 중에서 10%가 4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이 하청업사의 폐업은 체당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지금 하는데요. 체당금이라는 것은
이 부도가 나서 이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으로 최단금 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망하는 기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제 지역에서 올해 들어 1266명 25개사에 직원들이 최단금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도 지금 단계적으로 해양 플랜트 사업이 끝나기 전에 생산직 희망 퇴직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 정규직 퇴직이 시작되면 그 대란이 이제 하청업체로 본격적으로 터져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4월까지 3,500명의 하청 노동자가 실직했고 해양 플랜트 대부분 작업이 끝나는 10월 말까지 8,000명이 추가 실직할 걸로 관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역시 지금 앞으로 사람을 수천 명을 줄여야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수주가 끊기면서 이 도크 가동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어떤 입장들이 현대, 대우, 삼성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일거리가 없는데요. 그 앉아서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을 받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조선 3사의 정직원들의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미 하청업체, 협력업체, 사내하청업체 등에는 이런 대량 실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요.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같은 힘센 노조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좀 버텨볼 수도 있는데 비정규직 하청업체 그 다음에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파리 목숨입니다. 자,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요. 이들에 대한 부분은 어디도 안 나오고 있고 정치인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은 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간부들 뿐이라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황장수의 미래경영연구소에서 만드는 뉴스 브리핑은 제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들이 더불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요즘요 미세먼지 때문에 외제 디젤 차가 철퇴를 맞고 외제 디젤 차가 안 팔리고 국산차 판매가 폭증하고 있다는데요. 하나 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는 좀 음모론을 좀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부도 지금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제 디젤 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갑자기 얻어맞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좀 의아심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보여준 이 일본 기상협회의 그림이라든지 또 87%가 중국에서 날라온 미세먼지라는 분석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의 어떤 이 환경 문제 때문에 한국도 지금 미세먼지를 겪고 있는데 정작 이 지금 몰아가는 것은 외제 디젤 차에게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기본적인 통계조차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취재 결과 2013년 수도권에서 배출된 이 초미세먼지는 8,835톤으로 2012년보다 474톤이 증가했는데 최근 환경부가 이렇게 집계를 냈대요. 경유차 배출량이 그 중에 42.7% 3,769톤으로 제일 많고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선박 배출량이 3,328톤으로 37.7%가 됐다는 겁니다. 즉 경유가 초미세먼지 오염원의 80%를 차지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뭐 중국에서 날라오거나 이런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국의 연구기관이나 또 일본의 어떤 보도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중국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환경부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문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맑은 날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한국의 환경 상태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은 뭐라고 답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요 SBS의 TV 동물농장이
강아지 공장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 모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나 이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도 이 동물들을 많이 키워서 그 동물들 때문에 학교에 수업이 잘 안 됐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먹이 주고 그놈 뒤다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강아지 공장이 프로 저는 차마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런데 번식장 주인이 강아지를 팔아서 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1년에 뭐 강아지한테 이제 갓 새끼에서 매난 강아지한테 3번을 새끼를 놓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암컷과 수컷을 억지로 이 발정 유도제를 갖다가 낳아서 교백해 한다든지, 수컷의 정자를 빼내서 암컷한테 주사위로 넣는다든지, 개가 늙어서 출산을 하기가 어려우면 제왕절개로 강아지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이제 늙은 개는 버려버린다든지, 이렇게 막 생산을 해가지고 경매장을 거쳐서 애견 가게로 이렇게 팔아 제끼는데, 이것이 결국은 반려견 수요하고 인간의 욕심이 결합해서 낸 게 아닌가,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한 시골에 이 강아지 농장에서 불이 났는데 강아지가 다 타 죽고 한 마리만 살았는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런 강아지 공장이더라는 거고요. 정부가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뭐 실태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 그러는데요. 저는 정치인들이요, 정말 힘 있는 사람에만 좀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50만 명에 달한다는 한국에 미쳐가는 정신분열등 환자, 언두는 외톨이들, 이 사람들 자기를 대변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동물들요, 동물이 자기를 대변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동물을 우리가 잡아먹더라도요, 키우면서 잡아먹기까지는 정말 소나 돼지 같은 동물도 고통을 최대한 덜하도록 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특히 개나 이런 반려동물, 지능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이런 동물에 대해서는 정말 이 개를 식용으로 한다든지, 개 공장에서 생산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먹을 게 없는 시대도 아니고요. 개 먹어서 몸이 튼튼해져서 그 정력을 어디다 쓰겠다고 그 짓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좀 삼가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면요, 이것은 동물은 전혀 자기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사회 시스템과 정치와 제도가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요,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가 비성숙한 사회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요, 서울 시내에 처음으로 동물을 담당하는 과를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난 저 사람이 참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기 집에 그 기부받고 이런 강아지 키우다가 그 강아지를 무슨 시비로 키우다가 또 그 다음에 동물원에 보내버리는 부분을 보면서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들은요, 주인이 어느 날 매일 보다가 사라졌다가 오면요 미쳐버립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던 강아지는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요, 저를 몰라보고 좀 한나절 좀 눈이 풀려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걔가 제가 없으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왔는데도 저를 갖다가 알아보기까지 시간이 걸릴 만큼 걔가 정신분열증이 온 겁니다. 이 지능이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지능이 없는 동물들은 미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요, 자, 이런 이 개를 이렇게 강아지 공장에서 안 만드는 부분에 일본의 예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동물들을 유기견 보호소나 또 일본의 애견 사업이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팔거나 분양 유기견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서 함부로 개를 몇만 원 주고 샀다, 몇십만 원 주고 샀다, 동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를 사고 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그래서, 정말 분양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이런 표현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정말 이 강아지 공장에서 사육하듯이 이런 식으로 막 사가지고 그걸 키우다가 조금만 개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귀찮아지면 또 자기 마음에 생각했던 그 반려동물과는 다른 개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털도 날리고 똥도 누고 이 보채기도 하고 집을 뭐 끌고 놓기도 하죠. 그러면 내다 버리는, 그래서 유기견이 1년에 몇십만 마리가 나오고, 예? 이 개공장에서 또 이렇게 수많은 개를 양산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키울 만한 사람들만 키우고, 그러면서 공장이 아니라 자기가 놓은 개를 키우다가 새끼를 놓은 개를 주변에게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키우는 개는 버리지 않게 되면 애견 공장도 필요 없고
강아지 공장도 필요 없고 유기견 보호소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